한국상담대학원 대학교. 네, 안녕하세요. 사회를 맡은 교육처장 김현주입니다. 오늘 28일 회기수여식 박사 선생님 2분 그리고 석사 26분 모두 28분의 졸업생들과 또 이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 가족분들 또 내외 기빈 여러분들 모시고 오늘 회기수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먼저 졸업생 입장이 있겠습니다. 졸업생 입장 모두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다시 모여서 대학교 교수님께서도 입장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졸업생들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정말 대견하고 자랑스럽고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해왔는지 그동안의 시간이 그려져서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이 식을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한국상담대학원 대학교 제28회 학위수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흥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바로 애국가는 1절만 제창하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혜성 총장님께서 오늘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다 저희의 손님이시고 귀빈이신데 그냥 편의상 우리 학교 이사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사님들 소개하겠습니다. 제일 저쪽에 앉아 계신 분이 김성희 이사님이십니다. 여기 계신 분이 강순자 교수님을 홍영숙 우리 교수님 우리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모두가 저희들의 손님이고
우리가 이제 28번째 졸업식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아주 감격스럽습니다. 모두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학위 수여가 있겠습니다. 학위 수여는 박사 졸업생인 김은경, 유정민 학생부터 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교에는 특별한 전통이 있는데요. 총장님과 교수님들께서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을 축하해 주시는 시간을 갖곤 합니다. 네, 본교 교수님들께서는 단상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학위기 전달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은경 대표님. 학위기 성명 김은경. 이 사람은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의 과정을 이수하고 논문 심사에 합격하여 상담심리학, 상담심리 전공 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상담심리학, 상담심리 전공 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논문 제목 숙면 상담자의 신체 심리치료 활용 경험에 대한 형사학적 연구. 2025년 8월 21일 한국상담대학원 대학교 총장 교육학 박사 이혜성. 학위기 성명 유종민. 위 사람은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의 과정을 이수하고 논문 심사에 합격하여 상담심리학, 상담심리 전공 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상담심리학, 상담심리 전공 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논문 제목 도덕성의 다차원적 이해와 심리적 함의, 한국판 협력적 도덕성 척도를 중심으로 2025년 8월 21일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총장 교육학 박사 이혜성. 학위기 석사 성명 권태인. 전공은 상담심리 전공입니다. 이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학위기 석사 성명 김명진. 전공은 상담심리 전공. 이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학위기 석사 성명 김지현. 전공은 상담심리 전공. 이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학위기 석사 성명 김태연. 전공은 철학상담 전공. 이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학위기 석사 성명 김하얀. 전공은 상담심리 전공. 이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학위기 석사 성명 문은혜. 전공은 상담심리 전공. 이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학위기 석사 성명 박수길. 상담심리 전공. 이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학위기 석사 성명 서유진. 전공은 상담심리 전공. 이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학위기 석사 성명 서현숙. 전공은 상담심리 전공. 이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학위기 석사 성명 신유라. 전공은 상담심리 전공. 이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학위기 석사 성명 윤미희. 전공은 상담심리 전공. 이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성명 윤정화, 전공은 상담심리 전공, 이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학위기 석사 성명 이한비, 전공은 상담심리 전공, 이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학위기 석사 성명 정가일, 전공은 상담심리 전공, 이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학위기 석사 성명 정경, 전공은 상담심리 전공, 이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학위기 석사 성명 정현주, 전공은 상담심리 전공, 이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학위기 석사 성명 최슬기, 전공은 상담심리 전공, 이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학위기 석사 성명 최승락, 전공은 문학상담 전공, 이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학위기 수여를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나눠드린 식순에 보면은 선생님들 성함이랑 논문 제목들이 있거든요.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혜성 총장님께서 졸업 식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학생들 한 번 한 번 뵈면서 저희 학교가 공부가 세기로 유명한데 공부하고 논문 쓰느라고 너무나 애쓴 모습들이 생각이 나서 참 자랑스럽고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다음 이혜성 총장님 졸업 식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졸업을 축하합니다. 잘 아는 대로 우리 학교는 2010년에 개교한 이래로 규모는 작지만 아주 특별한 대학교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졸업식 같은 경우도 다른 학교에서는 볼 수 없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교수들과 악수를 나누는 그런 시간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졸업 식사도 그동안에는 먼저 그냥 공식적인 얘기만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조금 더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내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냥 저 짧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박사학위에 논문하는 사람들의 논문 발표도 있고 그래서 저는 오늘 상담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나의 상담에서 나를 이끌어주는 상담의 요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행하고 있는 상담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21세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고 AI 시대인데 이럴 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상담자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968년에 상담 공부를 시작해서 오늘까지 상담에 관한 일만 해왔기 때문에 제 상담 인생은 50년이 넘습니다. 이거는 어떤 분이 카리카처로 그려줬는데 너무 귀여워서 제가 이 그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이 나의 삶이고 저의 일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50여 년을 내가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나를 지탱해준 상담의 핵심은 제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내 속에 있는 존재 방식, internal way of life가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방향이라는 건 상담이 지향하는 것이 인간의 능력을 존중하고 능력을 개발하고 자기답게 인간답게 사는 길을 길어주기 때문에 저에게 그게 늘 제 way of life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 일상생활을 돌아볼 때 상담 정신, 배려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격려하는 이게 늘 제 생활의 방식이었고 언어에 대해서 상담적 언어를 많이 생각하면서 저는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상담은 상담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그 삶 속의 상담, life in counseling, 카운슬링 정신으로 사는 그런 걸 제가 일생 제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위한 상담, 상담이 내 매일매일의 생활을 가볍게 가치 있게 하는 그래서 Counseling for Everyday Life, Life in Counseling, 상담 속에서 Counseling for Everyday Life, 모든 생활을 위한 상담 이거를 저는 제 상담의 삶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의 과정은 인간의 만남인데 인간과 인간의 만남에서 힘과 용기와 사랑을 주는 그런 몸이 상담이라고 생각해서 로맨틱 카운슬링 그 상담의 과정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상담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거는 진짜 내가 되는 것, 진짜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authentic person, 가짜가 아닌 진짜 사람과 사람의 만남. 이게 상담이 목표로 하는 거라고 저는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결국 뭘 목표로 하는가? 행복한 삶, 내가 보람을 느끼는 삶, 나답게 사는 삶. 이게 상담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삶이라는 저 글자 속에는 사람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데 삶으로는 human being, 한 사람의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 다음에 being a human, 사람으로 자라나면서 그 다음에 becoming myself, 나 자신이 어른 되게 해서 그 다음에는 my own being, 나 자신, 내가 나답게 되는 것. 그래서 이 과정을 상담이라고 생각하고 결국 인간은 자기 생각과 느낌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게 우리의 생활인데 그 생활을 항상 넓고 깊게, 높고 곧게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상담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상담 철학을 가슴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다움, 개인다움을 탐색하는 것, 실현하는 것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세 번째는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 그래서 지금 상당히 아주 변화무쌍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무리 그렇게 변화한다 하더라도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고귀함, 인간의 고유함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인간의 고귀함과 고유함을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상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이 만물 중에서 인간만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상담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얘기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인간의 고유함, 인간의 고유함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만이 자신의 능력을 초월하고자 하는 정령.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초월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소망했기 때문에 나왔는데 AI 시대, 아무리 AI가 우리를 생활을 지금 거의 그 리드한다 하더라도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고유함, 인간의 고귀함 이거를 상담자는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 그건 뭐냐면은 내가 나답게 인간답게 내 삶을 내가 리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삶을 라이프로 생각해서 영어로 그냥 L은 love, 그 다음에 I는 integrity, 그 다음에 F는 fairness, 그 다음에 E는 enthusiasm. 그래서 우리가 상담자로서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나 자신이 내 생활이 사랑과 통합과 긍정과 열정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상담자의 역할은 우리들이 내담자를
도와주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것과 동시에 나 자신이 함께 성장해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동행하고 안내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성장하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상담은 인간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해내는 힘과 지혜와 기능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합의를 맞추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의 상담 세계를 구축하면서 인간의 능력을 믿고 그 개발을 향해서 함께 노력하고 함께 성숙하고 함께 새로운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졸업하시는 여러분들께서 내담자를 위해 진심으로 동행하시는 멋진 상담자가 되실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총장님께서 졸업 식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박사학위 수여자 논문 소개가 있겠는데요. 이번에 박사학위를 수여받으신 김은경 선생님과 유정훈 선생님께서 우리 석박사 학생들 대표로 해서 모두 다 같이 이제 수고하셨는데 대표로 논문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김은경 선생님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은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제 논문은요. 숙련 상담자의 신체 심리 치료 활용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입니다. 먼저 제 논문을 소개하기 전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교수님을 비롯해 저희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제 연구의 목적은 제목에 사실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숙련 상담자의 신체 심리 활용 경험과 그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신체 심리 치료라는 그 용어가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요즘은 조금 더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 치료인데 신체를 직접적이고 상호 주관적으로 상담 장면에서 활용하는 그런 치료라고 상담 접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생물학적 근거로 다미주 이론이랑 수용의 창 같은 것들을 이제 이론적으로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별로 재미가 없으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담에서 이제 아마 뇌의 3층 구조라든지 3일 1층 뇌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요. 인간이 이제 진화를 하면서 파충류의 뇌에서 포유류에 대해서 영장류의 뇌까지 사실 이런 모습으로 진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너무 힘들다라고 할 때는 점점 저희의 마음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아니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낀다라고 느끼는데 이제 물론 신체 심리 치료만 그런 건 같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에서 점점 더 이렇게 올라오는 그래서 사회적 유대 시스템 말로 할 수 있는 그런 치유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라고 이론적으로 근거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미주 이론이랑 그 수용의 창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굉장히 화가 나서 이제 화산 폭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 빙하 시대처럼 얼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적응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각성을 조절해서 우리가 가장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이론적인 어떤 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구 방법은 현상학적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는 숙련 상담자 7인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체 치료라고 하지만 사실 저희가 신체에서 내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현상적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현상적 연구가 적합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연구 결과 상위 주제 6개와 하위 주제 22개가 도출되었고요.
요 네 가지는 중간에 있는 네 가지는 어떤 개입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개입들을 한다라고 본다면 제가 연구 초반에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이제 치료적 관계에 대한 것, 그다음에 상담자 맥락으로서의 상담자의 성장이나 발달 같은 주제가 굉장히 현저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치료적 관계와 상담자의 관계가 서로 이제 맞물려서 상승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논의점인데요. 신체 심리 치료를 아마 그 선생님들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도입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서요. 그래서 SE라든지 SP라든지 포커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신체 심리 치료는 트라우마에 굉장히 유용하다고 하지만 결과 트라우마나 애착 및 관계 문제, 그다음에 신체적 문제 등에도 여러 가지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담 현장에서 신체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그런 임상 실천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는 실천적인 함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말씀하게 되는 치료적 관계에서는 좀 신체적 공명 같은 체화된 공명, 체화된 치료적 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마지막으로 상담자의 신체, 우리 몸이 자신과 내담자에게 안전기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신체 심리 치료가 좀 막연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활용되는지 제가 좀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이미지로 구현하자면 제일 오른쪽에는 뭔가 이제 관계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못하는 경우 계속 바운더리를 형성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안에 다 어린아이가 있다고 하잖아요. 자신의 어린아이를 돌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은 뭔가 보호받지 못하고 위협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장면에서 상담자가 내담자를 보호해주는 장면을 연출해서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숙련 상담자들에게 신체 심리 치료의 그런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분에게는 이 호흡이 나의 보호막이 되었다라고 하시기도 했고 어린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다가 조금씩 다가가는 그런 관계, 네, 관계 매듭적으로 이해하기도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나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자신의 그늘로 내담자에게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의미들이 나왔습니다. 네, 저는 이제 논문을 하면서 한 가지 가장 저한테 와닿았다는 게 있다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내담자들이 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가장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담을 통해서 관계의 집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무엇보다 좀 인상 깊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적 배경이나 이제 추구하실 방향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상담자로서 내담자와 관계의 집을 만들고 그리고 일상에서도 이러한 관계의 집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그러한 관계의 집을 만드는 상담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언어만이 아니라 신체를 통해서 내담자를 더 깊이 이해하는 그런 진심을 다하는 상담자로서의 어떤 관계의 집. 네, 우리 학교에서 독특하게 나올 수 있는 최근 이론을 적용한 논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유정민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졸업하게 된 박사과정생 유정민입니다. 제 논문 도덕성의 다차원적 예와 심리적 합의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선거하게 단순한 대입보다는 옳은 것과 더 옳은 것 사이에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담자들 역시 소중한 가치들을 가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나는 괜찮다는 상태에 머물 수 있을까? 이 질문으로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도덕성의 과거 연구 흐름을 보면 홀버그는 정의를 중심으로 도덕성 이론을 연구했습니다. 당연히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도덕 영역에 대한 반론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길이 가는 돌봄이나 관계성의 관점이 결여된 홀버그의 이론을 비판하게 됩니다. 무엇이 도덕적인가에 대한 개인과 문화권 간의 현저한 인식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덕성의 정의를 통일하는 것은 아직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게다가 이 도덕성의 정의를 논하기 전에 이 문제가 도덕적인 것인가 도덕과 무관한 문제에 관한 것인가조차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낙태나 일본 제품 불매운동 같은 경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윤리적인 문제라고 인식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도덕과 관련되는가에 대한 영향별 평가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고 MF나 MACK 같은 다차원적인 도덕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차원적인 도덕성 평가 척도 중에 가장 유명한 MFQ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MFQ는 돌봄, 공정성, 권위, 충성, 신성함이라는 5가지로 도덕 영역을 세분화하고 각 도덕 영역이 도덕과 관련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보는 질문들과 각 도덕 영역에 대한 신용 수준을 측정하는 2가지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그 2가지를 종합해서 각 도덕 영역에 대한 도덕성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여러 문화권에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이론에서 제기하는 다 모효인 구조가 잘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편향성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에서는 적용하기 좀 어려웠던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도덕성 연구를 위해서 MFQ를 대안할 협력적 도덕성 이론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협력적 도덕성 이론은 도덕의 기원이라는 것이 인류의 필수 생존 기술인 생존 본능인 집단을 이루는 본능에서 시작되었다고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집단을 이루는 행동 특성들, 더 큰 협력을 증진한 행동 특성들이 생존에 유리한 유전자가 대대로 병립되듯이 수만 년 동안 선택되고 강화되면서 7가지의 핵심적인 협력 전략들이 우리에게 보편적인 도덕 감각을 만들게 되었다는 이론입니다. 우리가 뭔가 옳다고 느끼는 것들은 유배되었을 때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가족가치, 집단 충성도, 호혜성, 영웅적 자질, 존중, 공정성, 재산권 같은 것들이 더 큰 협력 증진을 위한 생존 본능이고 이 MAC가 주장하는 7가지 핵심 도덕 영역입니다. 그래서 연구 1에서는 이 협력적 도덕성 척도를 권한하고 타당화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론에서 제기한 7가지 요인 구조가 한국 사람들에게 잘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MFQ보다 훨씬 더 국내 도덕성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연구 2에서는 이 타당화된 협력적 도덕성 척도를 사용해서 다차원적으로 도덕성을 측정하는 것이 어떤 유용성이 있는가를 검증하는 연구를 도덕적 이탈과 삶의 만족도 2가지 척도를 사용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협력적 도덕성 척도의 총점과 비교했을 때는 도덕적 이탈은 별다른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덕적 이탈 개념을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랑 관점을 유지하게 해주는 다양한 심리적 기제를 이제 도덕적 이탈이라고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남들도 다 하는 건데 이 정도 하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든지 저런 쓰레기 같은 놈들한테 이렇게 내가 해도 된다든지 나는 군인이기 때문에 이 부당한 줄 알지만 명령에 복종하는 게 맞아 이런 것들이 바로 도덕적 이탈이라고 합니다. 이제 총점으로 봤을 때는 별 의미가 없었지만 존중에 대한 도덕성이 되게 높은 사람들은 도덕적 이탈을 오히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재산권에 대한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은 도덕적 이탈을 좀 덜하는 것으로 각 도덕 영역별 상반된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협력적 도덕성 척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약간 높아지는데 가족 가치에 국한해서 봤을 때는 오히려 가족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이제 상반된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성을 단일 차원으로 측정했을 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세부적 영역으로 나눠서 분석했을 때는 다른 심리학적 지표들과 상관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으로서 이 협력적 도덕성 척도가 가진 유용성을 검증했습니다. 그리고 협력적 도덕성 척도가 가진 상당적 한의를 고찰해봤습니다. 협력적 도덕성 척도를 통해서 개인의 도덕 프로파일을 파악하게 되면 내가 어떤 도덕 가치에 많이 편향되어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도덕 가치를 그동안 많이 간과했었는지를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게 도덕적 신념이라는 것들이 타협할 수 없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정할 것이냐 아니면 추정할 것이냐 이분법적 사고폭이 제한되기 쉬운데, 내가 그동안 악하게 느껴왔던 것들이 다른 소중한 도덕 가치를 존중하는 올바름의 하나라는 관점에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신념의 밸런스를 키워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가지 선한 도덕 가치들은 현실에서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이런 갈등 상황에서 가치를 통합하고 더 나은 선택을 돕는 상위 도덕 원칙을 협력적 도덕적 척도는 협력이라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연구의 시작은 나는 괜찮은 상태에 머물고 싶은 속적인 목적이 시작이 되었지만, 연구를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된 것은 협력과 사랑이나 더 큰 상위 가치 아래에서 다양한 가치를 조율하는 실천적인 지혜였습니다.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금기를 불안에 떨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사랑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라는 관점의 변화 역시 협력적 도덕성 척도의 또 다른 유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차원적인 도덕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내담자가 경험하고 있는 갈등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매우 시의적절하고 심성이 있는 그런 연구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졸업 축하 동영상 상영이 있겠습니다. 동영상은 기획사무처의 박소희 선생님께서 제작하느라고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뭔가를 시작할 때는 늘 설렘도 있지만 두려움이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졸업으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는 일은 앞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여러분에게 또 다른 훈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졸업을 아주 마음 깊이 축하드리고요. 또한 새로운 시작을 설렘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2025년도 또 하반기에 졸업하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자, 졸업은 또 하나 시작이실 텐데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졸업한 후에도 내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나의 집 같은 곳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졸업하고 나서도 언제든 또 이곳이 보고 싶으시고 또 여러 고민들이 있으시고 또 현장에서 하시면서 전문 수련을 받고 싶으시면 언제든 학교로 다시 오셔서 반갑게 또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현장에서의 상담 전문가로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학교에서 보내신 시간이 여러분의 성장과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담으로 만나게 되시는 분들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첫걸음을 내딛게 되신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와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행운을 빕니다. 선생님들 졸업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졸업생 여러분,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미래가 더욱 풍요롭고 항상 성장하는 그런 미래가 되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졸업 축하드려요.
졸업생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희 항상 여기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졸업생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공부하느라 논문 쓰느라 정말 열심히 해오셨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앞날이 정말 좋은 일들이 많고 내담자분들과 진심을 다하는 상담을 하는 좋은 상담자로 성장하시길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졸업하시는 선생님들 진심으로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졸업하시더라도 저 잊지 마세요. 네, 우리 학교를 졸업하시는 졸업생 여러분,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 여러분 마음속에 잘 품고 새로운 길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예, 졸업생 여러분 졸업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 또 경험했던 것들 성류알처럼 가슴에 알달이 박혀서 앞으로 아주 달콤하게 연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학생회장 김경원입니다. 조금 전에 저는 학교 옆에 길마중길을 걷다 왔는데요. 졸업하는 선생님들과 그 숲길을 걸으면서 이야기해본 기억이 없는 게 아쉬운 마음으로 남았습니다. 그 길마중길을 걷다 보면 하늘을 향해서 쭉쭉 뻗어 있는 그 나무들이 많더라고요. 그간 고생해서 학위 수여를 받게 되셨는데요. 선생님들도 이 나무들처럼 상담업계에서 또 나름 성장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쭉쭉 뻗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학위 수여를 축하드립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학생회 부회장 김지연입니다. 하나의 과정을 끝내고 더 큰 전문가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선배님의 용기 있는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어제보다 더 빛날 선배님의 오늘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육대학생의 학술부장 29기 진원입니다. 먼저 선배님들의 학위 수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상담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들이신 노력과 또 시간과 그 기울이신 마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요즘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는데요. 선배님들 앞으로 하시는 일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또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현장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꼭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생회 홍보부장 신채연입니다. 선배님, 긴 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배님의 걸음 하나하나가 제게 큰 용기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길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생회 참여부장 정태익입니다. 선배님들이 가시는 길이 그 여정이 제게는 아직 상담분들의 길이 멀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이렇게 먼저 그 여정의 끝에 도달하신 거 보니까 제게 큰 용기도 되고 격려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이 용기처럼 선배님들의 새로운 앞길에도 따뜻하고 강력한 기운들이 잔뜩 찾아들기를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인사할까요? 선생님들 학위 수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찬란 우리가 기다린 미래도 이기다릴까 분명한 건 지금보다 환하게 빛날까요? 아직도 아닐 뿐이야 흐르는 공기가 날 사무쳐 안아 오늘 우리 수에 설쳤던 밤이다 잔여동이 한겨울을 모두 가자 이 세상에서 수고 소방에서 뛰어오리라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아름답고 참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열심히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오늘 참석해주신 가족분들과 그 지인분들께서도 내조 외조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교가지창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마음속에 숨겨진 도무를 찾아낼 수 있다면 우리들의 삶은 얼마나 귀하고 갇혀있는 여정일까. 이런 꿈이 자라는 곳 한국 성남 대학원대학교는 사랑과 이해의 평화로운 공동체. 나와 너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서로 성장과 속도를 실천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즐겁고 아름다운 광장일까. 그런 꿈이 자라는 곳 한국 상담 대학원대학교는 사랑과 이해의 평화로운 공동체.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통회를 하기 전에 네, 오늘 이 학기수요식이 이혜성 총장님께는 굉장히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혹시 총장님 회의하기 전에 지금까지 15년 동안 학교에 이런 여러 상담을 드리고 또 여러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정을 다해서 헌신해 오신 총장님께 저희가 감사드린다는 박수 전하면서 좀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총장님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예.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을 줬는데 아무튼 저는 제 일생이 참 복받은 일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했고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저를 독려해줬고 오늘 이렇게 좋은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가 15년 동안 잘 자랐기 때문에 우리 학교의 아이덴티티는 이제 생겼고 오늘 특별히 졸업식이 이렇게 아주 설레이는 게 졸업생 모두가 아주 희망에 차 있고 그래서 기쁩니다. 우리 학교는 정말 특별한 학교고 교수님과 학생 또 교수와 졸업생들 또 재학생들 그리고 교수와
총장과 교수 학생이 한정을 이어내 정말 좋은 학교입니다. 앞으로 많이 발전하리라고 믿고 또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구원을 사행하시고 명예총장님으로 계속 재임을 하실 건데요. 굉장히 그래서 이제 이번 졸업식이 뜻깊은 시간이어서 여러분들과 가족분들 다 계신 자리에서 감사의 마음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으로 한국상담대학원 대학교 제28회 학위 수여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